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은 사무실에 나왔고요. 사실상 토요일부터 명절 연휴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들 택배가 월요일부터 해서 월요일 끝나는 택배가 있고 화요일 끝나는 택배가 있고 뭐 수요일 어저께까지 이제 택배 마감이 다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목요일인데 모든 업무는 택배가 종료됨으로 해서 이제 받는 것만 받을 수 있고 보내는 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업무는 이제 종료됐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사무실에 이제 나와서 잡단 이제 그동안 뭐 못했던 거 이렇게 이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느긋하게 사무실에 나와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영상을 한번 틀어봤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고프로를 갖고 왔었어야 되는데 사실 깜빡하고 고프로를 안 갖고 왔어요. 까먹었습니다. 막 이것저것 전화 받다가 막 출근 준비한다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까먹고 지금은 이제 핸드폰을 켜놓고 지금 영상을 찍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다루고 싶은 주제 중에 하나가 우울증입니다. 저는 우울증 약을 8년 정도 복용했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끊은 지 지금 만 2년, 횟수로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저의 오늘 우울증을 이제 제가 의사도 아니고 무슨 심리 상담사도 아니고 근데 우울증을 한번 다뤄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제가 아는 지인 중에 두 명이 한 명은 저보다 나이가 많고요. 한 분은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근데 두 분 다 우울증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가 보면서 나는 8년 동안 우울증 약을 복용하면서 이런 이제 경우였고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얘기에 대해서 한번 해주면 그 우울증으로 인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같은 우울증을 알았던 사람이 얘기를 하면 더 좀 편안하고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단 한 사람이라도 저의 영상을 보고 저런 경우도 임상도 있었으니까 나도 뭐 제가 의사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사가 아니니까 뭐 내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는 절대로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나의 사례를 보고 턱 보다가 나도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이제 한 분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으로 좀 여러 번 살짝 고민을 하다가 막 괜찮겠다 싶어서 이제 영상을 이렇게 촬영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면 저희 아는 언니 같은 경우는 연세가 저보다 한 대여섯 살 많아요. 근데 굉장히 자기만의 리듬감이라든지 고집이 있으신 분이고 멘탈이 굉장히 강한 분이거든요. 근데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외로움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자식이 장성하고 또 내 품 안에서 떠나가고 남편은 여전히 사회생활을 하는데 자기 혼자 매일 집에서 살림하고 자식 보내고 또 남편 출근 준비하고 하니까는 해주고 자기는 혼자 집에 덩그러니 남아서 이제 식구들이 가족들이 퇴근할 때까지 이제 혼자 보내는 거잖아요. 물론 그분도 이 노래 교실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또 쇼핑을 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한 1년 전에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숨을 쉴 수가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제 경험을 얘기를 하면서 언니 그러면 언니하고 이게 코드가 맞지 않더라도 집에 혼자 계시지 말고 무조건 나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하고 안 맞지만 뭔가를 취미 활동을 해봐라. 그래서 건이가 시작한 게 그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데, 그리고 그 문화센터에 노래교실을 다니시더라고요. 그 처음에는 재미없대요. 물론 재미는 없지만은 노래 연습 그 교실을 다니면서 주위에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노래는 재미없지만은 또 뭐 하다 보면 또 재미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같이 모여갖고 차 한잔 먹고 또 같이 끝나고 나면 점심도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언니가 이제 많이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지금도 꾸준하게 그렇게 노래 교실을 다니면서도 나는 별로 재미는 없어 하면서, 근데 그걸 끊지는 못하는 게 사람들하고 유대관계가 생기니까, 거기에서 차 한잔 마시고 밥 먹는 그런 짬짬이 시간이 생기니까는 확실히 괜찮아졌고요. 그리고 괜찮아지다 보니까는 지금 이제 자기도 지금도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답답하고 막 호흡이 좀 가빠르고 가빠르고 막 답답할 때가 많이 있대요. 그리고 한 번씩 울컥울컥 이렇게 이제 두려움이 올라올 때가 있대요. 그러면은 건이는 이제는 그래도 자기 스스로의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자생력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친구는 이제 나보다 동생인데, 그 친구는 제가 우울증 약을 8년 복용했을 때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훨씬 1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조금 괜찮아져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고 약을 복용하고 받아와서 복용을 하고 이랬는데, 자기 마음대로 초창기에는 끊어버리더라고요. 내가 이런 거는 이제 끊어도 된다. 나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서 약을 끊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그랬죠. 같이 이제 우울증 약을 복용하면서 그래도 선생님하고 상담하고 끊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데, 그 친구는 한 2, 3년 약을 먹다가 복용을 끊었어요. 그랬더니 괜찮다고 하던데 한 10개월, 1년 정도 되니까 다시 우울증이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병원에 찾아가서 이제 약을 또 복용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도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덜쑥날쑥하고 계속,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우울증이 생겨서 8년 약을 먹고 이제 선생님하고 상담하고 난 뒤에 저보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약을 이 정도 먹었으면 됐고, 혹시 약을 끊고 마음이 불편하면 언제든지 다시 오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부담 갖지 말고, 불편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다시 병원으로 방문해도 된다고.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저는 지금 이제 3년 정도 됐잖아요. 근데 괜찮아요. 괜찮고, 저 나름대로도 우울증 약을 한번 복용하고 그런 이제 아픔이 있었던 나 같은 경우는 그 트라우마가 굉장하더라고요. 그 두려움 같은 거. 그래서 이제 항상 조절을 해요. 운동을 하고, 그리고 뭐 여행도 다니고, 사람들하고도 만나고, 뭐 책도 보고, 명상도 하고, 그래서 항상 나의 기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거기에 다시 그 우울증에 다시 휩쓸리지 않도록 굉장히 매사에 차분하게 대응을 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준비를 항상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약을 끊었다가 다시 복용하고, 약을 끊었다가 다시 복용하고 이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병원의 약을 조제를 처방을 해주는데도 그 자기하고 맞는 약을 아직은 못 찾은 것 같기도 하고, 요 약을 1년 정도 먹고 괜찮다고 하다가 또 다시 힘들어하고. 근데 그 친구하고 나하고 이렇게 차이점이 뭐냐고 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제 나름대로 한번 이제 관찰을 하고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눠봤더니, 그 친구하고 내하고 똑같은 우울증이지만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스스로 이렇게 제기하려고 하는 노력이 조금 제가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하면,
우울증이 딱 걸리면 무기력이 와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요. 정말 밥도 먹기 싫어요. 저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이렇게 좀 먹는 걸 좋아하고 또 잘 먹기도 해요. 그래서 먹는 거를 좋아하는데 그게 모래알을 씹어도 그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입맛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어떻게 그 부드러운 밥을 먹는데 모래알보다도 더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그도 보면은 무기력하다는 거. 근데 무기력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마지막에는 내가 약의 도움을 받으면서 내가 이겨내야 돼요. 그리고 찾아내고 노력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우울증은 계속 가라앉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노력을 하는 반면에 이 친구는 조금 더 저보다도 마음이 더 여린 것 같고 그리고 자꾸만 무기력하다고 하면서 자기도 노력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제 부족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한 장기적으로 이렇게 우울증을 앓다 보면은 무기력해도 무조건 나가야 돼요. 그리고 무조건 운동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약을 먹어야 되고 약을 먹는 건 괜찮아요. 우리 혈압약이나 뭐 또 고지혈증 약 같은 경우는 평생 죽을 때까지 한번 진단받으면 먹잖아요. 그러면은 그 정신과라고 하지 않고 요즘은 가정의학과? 가정의학과? 뭐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더라고요. 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간에 이게 마음의 병이고 다른 사람보다 멘탈이 저 같은 경우는 좀 약하다고 보거든요. 겉으로는 제가 멘탈이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나름대로 겉으로 보이는 모습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저는 인정했습니다. 나는 멘탈이 다른 사람보다 약해. 그래서 나는 관리가 더 필요해. 그리고 나는 나를 더 이렇게 컨트롤 해야 돼. 이렇게 하고 나니까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니까는 이게 훨씬 괜찮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그걸 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막 이렇게 막 내뱉은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는 제가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막 떠벌리지는 않지만 지인들하고 이럴 때는 내가 요즘 이렇게 해서 좀 불편하다. 그렇지만 지금 노력하고 있고 약을 복용하고 있어서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고 이제 그렇게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하고 선생님 같은 경우도 중간에 제가 저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때 한 5년 정도 약 복용하고 난 뒤에요. 괜찮은 것 같은데 약을 끊으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딱 하시는 말씀이 혈압약 같은 경우도 매일 선생님이 괜찮다고 할 때까지 그리고 평생을 복용을 해야 되는데 왜 스스로 판단해갖고 그렇게 끊으려고 하냐고. 요즘 약이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내가 보고 알아서 말해줄 때까지 기다리시라고. 그 얘기를 제가 3번 이제 얘기를 하고 선생님한테 3번 제가 자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의 경우는 그래요. 이거를 막 숨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나를 인정하고 그리고 약의 도움을 받고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이제 꾸준하게 치료를 받으면 저는 이제 괜찮지 않을까. 물론 뭐 영상을 보시는 분 사례에 따라서 다르지만 저의 경우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전혀 불편함 없이 그냥 잘 지내고 있고 그 다음 아들 같은 경우도 엄마 예전에 우울증 알았을 때 뭐 힘들지 않았냐고 엄마 내가 뭐 도와줄 일 없냐고. 그래서 걔는 그때 제가 우울증 알았을 때 군대에 가 있었어요. 제가 우울증 진단을 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아들 하나 있는 거 군대 보내고 난 뒤에 이제 우울증이 확 와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때 진단 받았을 때 보면 아들이 군대 가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저는 우울증이라는 게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들이 군대를 감으로 해서 이제 그게 크게 와닿으니까 그게 딱 이제 나타난 거죠. 그렇게 된 건데 지금은 어쨌든 괜찮아요. 그렇게 하고 불편함도 없고.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틀었던 이유는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나이가 갱년기도 있고 또 그 빈둥지 증후군 있잖아요. 이제 자식들이나 이렇게 다 떠나가는 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때 되면 우리의 그 마음의 허탈한 감이 이게 확 와닿거든요. 그거는 멘탈이 약해서가 아니고 살아온 나이만큼 그 느껴지는 그런 허전한 마음이 그거는 나이 들어가면서 누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물론 내 주위에 그렇지 않은 언니들도 많아요. 근데 그분들 괜찮은 분들조차도 생활 속에 잔잔한 그 우울증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잔잔한 우울감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멘탈이 좀 감성적이고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저는 우울증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숨기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 저처럼 그냥 이렇게 약을 복용하고 지금은 너무 편안하게 지내고 있어요. 지금 뭐 다른 사람들은 뭐 밤에 몇 번 깬다 뭐 어떻다 했는데 저는 이게 벌써 훈련이 돼 있으니까 나를 컨트롤 할 수 있으니까 더 정신건강에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약의 도움,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고 저는 항상 내가 다시 사람은 꾸준히 이렇게 좋을 수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를 해서 물론 죽을 때까지 행복하면 좋지만 사람이 이렇게 들쑥날쑥하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항상 운동도 하고 책도 보고 여행도 다니고 그래서 내가 힘든 상황에서 그때 비축해뒀던 그 자양분들을 꺼내갖고 나한테 이렇게 적용시키면은 그게 굉장히 힘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마음이 불편하고 울적하고 힘든 상황이 있는 분들은 저를 보시고 괜찮아진 저를 보시고 힘을 받아서 이렇게 열심히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갖고 나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영상을 틀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개인적인 나에 한해서만 하는 얘기예요. 제 얘기를 듣고 뭐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고, 그러니까는 나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나의 영상을 보고 조금이라도 한 분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친지들한테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도움받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힘내세요. 힘내시고 아니면 다행이지만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으니까 그래서 잠시 영상을 틀어봤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